내가 보기에는 조심해야 된다. 배터리에 너무 몰입되시면 안 됩니다. 난 그래서 모비스를 관심 갖지 말고 기아나 현대차에서 관심을 갖는 게 좋다. 바이오 섹터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자, 배터리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배터리 주식에 이제 개인들이 이제 열광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주식을 사는 건 좋은데 내가 조사해보면 너무나 배터리 많이 올라간 주식에다가 믿고 월봉으로 한 번씩 보세요. 월봉이 막 이런 월봉이 몇 개월씩 쫙쫙 나왔는데 거기 가서 막 신용 얻어다가 사놓고 더 가길 바라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눌림목 나온 다음에 충분히 기간 조정을 해준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배터리 사시더라도 융자하지만 이게 좀 나눠서 이 섹터 조금 저 섹터 조금 이렇게 나눠서 하나의 sek터로 보는 게 맞지. 배터리 이것저것 담아놓고 뭐 이거는 포스코 홀딩스 뭐 포스코 퓨처엠 막 포스코 집구석에도 배터리가 많거든. 그런 거 골고루 사놓고 또 뭐 LG 에너솔, LG 화학 이런 거 잔뜩 사고 전부 배터리 주만 사놓고 분산했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분산이 아니라 몰빵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주식을 진짜 금액으로 나눠야지. 금액으로 얼마만큼은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사시고 배터리에 너무 몰입되시면 안 됩니다. 네. 배터리도 언젠가는 장투가 오는 거야. 테슬라를 보고 카카오톡 보시라고. 언젠가는 온다고. 그날이 언제인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2차 전지 삼성전자 넘어서는 기업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그만큼 또 시가총액이 크게 드는 종목들은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커서 아마 나올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지쳐서 늙어서 쇠퇴하면 시가총액이 좀 줄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새로 크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LG 엔솔 같은 게 100조 넘었던데 2배만 가면 삼성전자가 맘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2배 갈 수도 있고 3배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또 좋은 회사니까 배터리 부분에서는 아주 세계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삼성전자 뛰어난 종목이 나와야 되고요. 삼성전자 영원히 지수를 잡아먹는 1등 종목이 돼서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너무나 성장하지 못했거든요. 새로운 업종들이 나와서 시장을 지도하고 지수가 10,000포인트를 향해서 가려면 지수를 선도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지난 3월 발표된 이제 IRA 세부 법안에 따르면 한국에서 좀 어떤 섹터가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나요? 2차 전지 호재가 되는 건 뭘까요? 그렇죠. 2차 전지가 아무래도 중국 배터리를 견제하고 한국의 배터리를 육성해주는 꼴이 되지 않았을까. 반도체도 보면 일본을 견제해줘가지고 앵고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이 반도체를 다 우리한테 뺏겼고 그 바람에 조선도 우리한테 뺏겨서 우리가 1등 된 거고 여러 가지를 보면 미국의 규제에 의해서 그때 일본이 강대국이었잖아. 세계 2위의 국가였단 말이야. 지금은 중국이 2위의 국가인데 2등이 되면은 누르더라고. 더 위협이 되는가. 더 많이 미국을 위협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아주 이번 규제가 굉장히 호재가 되겠고 자동차에도 호재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반도체에도 호재를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은 IRA 법안에서 눈이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중국산 배터리 앞으로 미국에서 다 배제가 되는 건가요? 뭐 배제된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덕을 좀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우리나라 주가가 그런 덕을 보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예제에 성공해서 K배터리 회사가 힘들어질 가능성은요? PC에서는 반도체를 많이 쓰는 회사들이 반도체를 만드는 걸 못 봤잖아요, 우리가. 반도체는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만들고 PC에서는 PC를 만들지 자동차 회사가 반도체를 만든다고요? 또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를 만든다고 그게 큰 성공이 어려울 겁니다. 두고 보면 전문화된 배터리 전문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치고 나가게 되니까 결국 배터리 전문 기업들이 석권할 거고요.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한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가 한국 배터리 업체에 위협은 되지 않을까요? 위협은 되죠. 하지만 이제 지금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좀 월등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또 이렇게 또 규제를 해주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덕보는 거죠. 배터리 주가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 같아. 우리는 기술력도 있고, 미국의 수혜도 봐. 중국의 애들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소리 같아요. 네. 그래서 치열한 경쟁은 되겠지만, 아무래도 기술력에서는 우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2차 전지 좀 여전히 사도 되는 종목은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포스코 홀딩스하고 네. 포스코 퓨처에는 조금 떴는데 좀 조정하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예, 거래소에서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은 코스닥이잖아요. 거래소에서는 포스코와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배터리거든요. 포스코 홀딩스의 여러 자회사들이 배터리에 관한 여러 가지 그걸 포진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포스코 홀딩스가 배터리 그룹이지. 철강 그룹이면서도 배터리 그룹이라고. 그래서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거래소 시장에서 포스코의 힘이 LG 엔솔과 더불어서 지수 올리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를 2차 전지에서 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K배터리 셀 업체가 소재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상승세가 크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건 기술적 문제거든요. 기술적 부분들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해봐야 다 예측에 불과하고 시간 지나고 보면 셀 업체가 더 오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와 배터리 결국 누가 갑이 된다고 보시나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서 볼까요? 반도체가 갑일까요? 반도체를 갖다가 사다 쓰는 PC 회사가 갑일까요? 많은 시간이 지나봤지만 반도체가 갑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본다면 전기차와 배터리는 결국 배터리 회사가 갑이 된다. 지금은 같잖아 보이지만. 왜냐면 배터리도 엄청난 기술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잘 만드는 회사는 전문 회사가 만들겠죠. 그리고 업력이 쌓이고 업력이 오랫동안 이 경험이 있는 회사, 그런 회사가 LG 에너슨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높은 기술력을 자동차 회사들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전문화가 돼야죠. 자동차는 자동차를 잘 만들어야 되고 배터리를 잘 만드는 데는 배터리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결국 그거는 그렇게 판단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갑이 배터리가 되지 전기차가 갑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 2차 전지도 반도체 기업처럼 치킨 게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오죠. 지금 너도 나도 2차 전지 하잖아요. 과열되다 보면 반드시 치킨 게임이 와서 경쟁력 떨어지는 회사들은 망하고 1등들이 살아남겠죠. 옛날에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아남듯이 우리나라의 배터리가 그런 역할을 나중에 할 것 같아요. 지금 싸가지를 보면, 여러 가지를 분석해보고 기술력을 보면 치킨 게임에서 나중에는 한국의 배터리들이 우뚝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관련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라고 보시나요? 단기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을 용자 받아다가 사는 것. 용자 받아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신용까지 사는 것. 그건 좀 하시면 안 된다. 왜냐면 주가란 이번에 급락 나온 것들 있잖아요. 네네. 신용 많은 종목들이 급락 나오거든요. 그러고 보면 지금 배터리 주식도 신용 많아요. 물론 공매도도 많지만 신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 지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마 이번 급락 나온 종목들은 뭔가 개인 투자가들에게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네. 신용 많으면 망가진다. 그 종목도 10%씩 신용이 짜여 있다가 지금 망가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신용이 많은 2차 전지를 다듬어 보시면서 투자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형주 이제 몇 개 섹터만 점검해 하려고 하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있는 반도체 섹터. 이 두 종목에 보면은 바닥은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로 보는 이 지표에서도 보면 삼성전자 고점을 잘 찍어줘요. 여기 고점 나왔죠, 여기. 네. 꺾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팔았어야죠, 이쯤에서는. 지금은 정 바닥을 치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이 지표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샀어야죠. 그죠? 그럼 지금은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바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시간이 지나 보면 1등이 1등입니다. 그러면 투자는 어디다 해야 돼요? 1등에다 해야죠. 삼성전자 관심을 가지고, 삼성전자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삼성전자 얘기했잖아. 조금 뭐라 할까, 성장성이 좀 둔화된 것 같다. 그걸 한번 사람들은 사랑하면 절대 또 놓치를 못 하더라고. 그래도 나눠야 돼. 1차 전지도 좀 사야 되고, 2차 전지도 하나도 안 간 것도 있거든. 2차 전지에 삼성전자를 꼭 사야 될 것 같아. 뭐라고 종목은 안 가르쳐 주겠지만. 자, 그럼 2차 전지 섹터 이제 종목 중 하나씩 여쭤보면 LG 에너지솔루션 한번 볼까요? 차트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멋있는 그림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상장을 시켰으면 상장가를 넘어야 돼요. 근데 넘었어요. 작년 12월에 넘겨놓고 조정을 깊게 해서 털어버리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정고점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거의 다 왔어요. 지금 보면은 얼마입니까? 고점이 62만 원인데 지금 61만 2천 원이니까 거의 고점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넘었으면 완만하게 LG 엔솔은 넘어간다. 그래서 확인하고 사실 분은 전고점 돌파하는 62만 8천 원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사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LG 엔솔은 차분하게 또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그래서
2차 전지지만 조용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LG화학은요? LG화학도 아주 조용해요. 조용하게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인데 고점이 이거는 100만 원이죠. 이거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맥으로 보면은 소량 사가지고 가만히 버텨야죠. 우량주니까. 예, 그래서 보유 관점 그냥 매수해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가 LG화학보다 종고점 근처에 다 왔어요. 곧 넘어갈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런데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배터리 관련주들이 흥분하지 않고 잘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뭐 보유 관점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다음에 볼 건 SK이노베이션 이게 제일 약하더라고. 이거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들어올 놈인데 이걸 사는 거는 비싼 놈들보다 이게 좀 싸잖아요. 그죠? 근데 투자에는 메리트가 없다. 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우상향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미 저 고점 근처에 다 간 놈이 강한 놈이니까 LG는 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거에 관심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이것도 2차 전지죠. 자, 월봉에서 직전 고점을 다 돌파해 놨어요. 좀 쉬고 있는데 결국 얘도 바닥을 3번이나 잡았거든. 3번이나 바닥 잡고 이거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눌림목에서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 삼성 SDI 이런 것도 좋아 보여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 사실 포스코 퓨처엠은요, 전 신이 내린 종목이야, 이 종목이.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올랐는데 잘 보면요. 2003년에 이게 560원, 한 600원 했거든요. 6천 원 하면 6만 원 10배잖아요. 지금 60만 원 가면 1000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차트도 너무나 이쁘잖아요. 이게 정말 공부 자료예요. 삼성전자보다도 더 차트가 이쁜 종목이에요. 근데 매수는 어디죠? 매수는 언제나 조정해주면. 그죠? 조정해줄 때 사야죠. 지금 조금 떴어요. 근데 지금 매수하기가 부담 가는데 뭐 사고 싶으면 조금만 사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도 좀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 이게 저희가 3,000원대부터 샀던 종목이거든요. 3,000원, 1,500원대 샀던 종목인데 장기로 가서 이게 3만 원 넘어 5만 원 넘어가니까 많이 먹어서 팔았더니 16만 원 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종목 공부 자료예요. 결국 뭐냐면 스물스물 좌측 매물을 소화하고 나중에는 맛있는 시세가 나온다. 공부 자료인데 지금은 이제 가진 사람이 보이고요. 신규 편입이 조금 부담 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장기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벗겨놓고 매물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동종목도 아주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종목이에요. 단기에 급등 나와서 약간 부담. 월봉 보시면 약간 좀 이격 났죠? 그래서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사도 소량만 사야지 많이 사서는 안 될 것 같고 좋은 자리는 어디죠? 이렇게 좀 누워있을 때잖아요. 누웠을 때 그죠? 음선 나오면 좋겠죠. 월봉상 음선 나오면 그때가 매수 기회라 이렇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배터리 중에서는 에코프로가 가장 강한 것 같아요. 네.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격이 많이 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하기는 그렇고 살 때는 항상 소량만 신용 융자하지 말고 소량만 좀 담으시면 대장이니까 그래도 가볍게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를 무리하게 매수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LNF는요? LNF가 나름대로 잘 하더라고요. LNF도. 조정은 제대로 하고 이번에 에코프로 이런 것들 급등할 때 얘는 안 했거든. 그래서 완만히 우상향 하는 모습이 괜찮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도 좀 2019년부터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은 1월 달부터 많이 올라왔는데 얘는 그게 별로 올라간 게 없어. 그러니까 조금은 뭐 덜 이격 났다고 그럴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제약바이오 섹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 이게 상위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굉장히 우량하고요. 아마 개인 투자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조금은 사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만이 기운을 느끼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소량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시세를 본다. 많이 사지 마시고 많이 사는 건 어디 살까요?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100만 원 돌파하면은 좋은 시세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런 새싹들이 성장성이거든요. 이런 게 바로 삼성전자 초입이란 말이에요. 이거하고 LG 엔솔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초입에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바이오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몇몇 있어요 지금. 네. 2차 전지 조정하면 가려고 하는 애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무거운데 가벼우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는 애들 중에서 바이오가 또 많아요. 2차 전지가 위에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쉬면 걔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바이오 섹터도 우리가 좀 관심 깊게 봐야 된다. 자, 셀트론 볼까요? 자, 셀트론은 좋은 공부 자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배터리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아마 큰 시대 나기 전에 이 바닥에서 서 회장이 그 뭐라 그럴까 공매도가 많아서 못 해먹겠다 막 그랬는데 상장을 폐지해야 되겠다 막 이랬는데 결국은 올라가서 공매도가 다 죽었잖아요. 잡아먹었잖아요. 테슬라도 그런 거 아세요? 그 중간쯤 가다가 네. 공매도 때문에 막 힘들어 죽겠어. 우리 회사 상장 폐지해야 되겠어. 그런데 엄살이었잖아요. 나중에 보면 지가 갈 시세 다 났죠. 그러니까 주가가 배터리도 갈 시세가 남아있는데 공매도가 방해를 놓는다고 못 가는 게 아니라 공매도가 외려 촉매작용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그걸 잡아먹는 또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공매도를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셀트론에서도 공매도를 잡아먹고 테슬라에서도 공매도를 잡아먹고 자기가 갈 곳을 다 가서 나중에 개인 투자가들이 어떻게 했어요? 셀트론에 전부 할렐루야를 부르고 좋아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보면 셀트론은 써먹었다. 개인들이 저 고점에 지금 삼성전자의 문제점이 뭐예요? 고점에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셀트론도 개인 투자가들이 이 고점에서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저 고점 넘어가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관심을 가져도 셀트론은 좀 멀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넷 섹터의 네이버, 카카오는 아, 예. 카카오도 한번 볼까요? 사실 카카오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공부가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자기 그 자회사들을 많이 상장해 먹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엄청난 걸 챙겼다고요. 그죠? 카카오페이, 카카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네이버는 못 챙겼어요. 그죠? 네이버는 자회사를 배출하지 않고 품고 있고 이건 내보냈고 그러니까 그런 맥으로 보면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메리트가 없다. 메리트는 외려 네이버가 더 낫지 않을까. 뭐 실적도 좋고요. 네이버 근데 인터넷 관련주들이 여기서 다들 개인 투자가도 많이 분양을 받았어. 그럼 분양을 받으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예를 들어서 시끄러웠잖아요. 오랫동안 각인가대 시세가 별로 없죠. 그죠? 그런 이번에도 옆으로 횡보하는 그 지루한 횡보하면서 조금씩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죠. 그렇게 재미는 없다. 재미있는 시세가 여기서 났으니까. 그래서 재미있는 시세 다음에는 재미없다. 재미있는 시세가 나왔죠. 옆으로 기었죠. 재미있는 시세가 여기 나왔죠. 옆으로 기죠. 재밌는 시세가 나왔죠. 이제 옆으로 기는 시세, 각인가대 탄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화끈한 종목을 살려면 어떻게? 뭐 인터넷 좋아하면 네이버 사면 되겠지만 배터리 같이 가는 종목을 가려면 좀 뭔가 안 써먹은 앞에 써먹었다 그러는 거거든. 저게 앞에 써먹어. 써먹으면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관련주는 대체적으로 써먹었어. 그래서 메리트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자동차 섹터 현대차, 기아는요? 현대차 한번 보죠. 12월 말 1월 초에 바닥을 쳐서 지금 5개월째 양선 나고 있는 거 보시죠. 달리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그러니까 현대차는 보유. 신규 편입 어떻게 해요? 조금 사볼 수 있는 거지 뭐. 그 다음에 기아. 기아도 보면 똑같죠. 근데 상승률이 기아가 더 좋아요. 영업이익도 보니까 이번에 그 실적 발표도 보니까 기아가 조금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영업 실적이. 그러면 그게 주가가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힘차게 달려놓고 매달 지금 양선 나고 있죠. 근데 배터리에 눌려서 누가 기아 얘기해, 자동차 얘기해요? 자동차 잘 안 쳐다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잘 가고 있다. 그래서 두 종목 현대차하고 기아는 관심을 가져야 돼. 모비스. 이 모비스가 문제야. 모든 사람들이 모비스를 좋아하는데 나는 노다. 그 이유가 있어요. 모비스가 1,500원부터 지독한 시세를 해먹었어요. 뽑아먹었어요. 1,500원부터 41만 6천원까지 뽑아먹으면 그 뒤로 주가 가요 못 가요? 계속 옆으로 기고만 있죠. 이게 뭐죠? 큰 시세를 뽑아먹으면 아주 오랫동안 쉰다. 그게 몇 년도예요? 2011년이잖아요. 자 보세요. 큰 시세를 뽑아먹었던 종목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SK텔레콤이에요. 큰 시세를 뽑아먹었죠. 그랬더니 2000년 2월에 상투 쳤는데 지금까지도 그 자리를 못 가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지독한 시세를 뽑아먹으면 아주 오래 쉰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서 빼버린다. 난 그래서 모비스를 관심 갖지 말고 기아나 현대차에서 관심을 갖는 게 좋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도 안 써먹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질문 드렸는데 그러면 좀 요약하는 질문으로 종잣돈 5천만 있다면 지금 어디에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지금 오늘 얘기한 섹터들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뭐, 2차전지도 좀 사고, 자동차도 좀 사고, 엔터테인먼트도 좀 사고, 그죠? 바이오도 좀 사고, 이렇게 좀 조금씩 나눠서 여러 가지로 사면은 좋을 것 같아요. 5천만 원 가지면은 뭐, 한 500만 원씩 나누면은 한 10종목 정도 다 오면 좋겠죠? 2차전지랑 자동차랑 엔터랑 바이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저 금융주도 좀 사고, 건설주도 좀 사면 좋겠어요. 지금 금융주, 건설주는 완전히 바보 쪼다 천치죠. 근데 언젠가 돌변하면, 저거 살걸.
이런 소리 하게 된다고. 자,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 올해가 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지랑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이번이 헷갈릴 거예요. 종합지수 보고 말씀드릴게요. 종합지수는 저점을 높아지고 있지만 그렇게 화끈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경기 침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뉴스로 들면 주춤거릴 거예요. 그리고 많이 올라간 2차전지만 눈에 보일 거라고요. 지금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냉정하게 여러 섹터를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강의 잘 요약해보고 메모하셔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면은 우선은 지수가 우상향한다는 건 뭐죠?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믿어야지. 정답은 누구도 안 줘요. 스스로가 판단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니몬 사태 때 지수가 간다고 그러고 갔어요. 스물스물 올라가다 나중에 쫙 올라가니까 다들 2000년 3월에 출발했는데 사람들이 흥분하기는 언제 흥분해? 2001년 3월에 흥분했거든요. 결국 1년 동안 올라가면 좋아한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바닥이 3월하고 1월이라면 이제부터 출발한 거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은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뉴스에 너무 시달리지 마시고 지수의 우상향,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시세가 가고 있으면 그 액션을 하시면 됩니다. 부자아빠 정지호 대표님과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모시고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부자아빠 정지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